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이제 또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 중재라는 것은 어쨌든 치료와 다르게 아주 인지구조에서 아주 미묘한 그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하게 좀 엉켜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FI는 확실히 단계를 제대로 밟아가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아이가 갖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20년 가까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워서 사용하는 치료사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대략 추산해 보면 한국에 그래도 벌써 한 1000명, 한 1200명 정도의 FI를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치료사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그래도 훨씬 이제 치료 분야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정보도 교환이 되고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유를 잘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들은 오픈하고 공유하고 싶어질 거고요.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유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 숨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치료인지 중재인지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좀 애매모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치료사들이 그냥 배우자마자 막 그냥 현장에서 나는 FI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블로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은 와 이제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어쨌든 이제 원장들이 이제는 인지치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는 돈 못 벌어. 그러면 FI가 있잖아. 그러면 FI 하는 사람을 좀 데려다 놓고 엄마들한테 막 푸시를 하면 엄마들이 이제 새로운 게 있고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야 하고 혹해서 넘어왔을 때에 어쨌든 센터에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치료사들 입장에서도 FI를 배웠을 때에 원장들이 하는 대우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 더 대우받고자 또 그것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외적으로 좋아요 하고 있지 질적으로 좋아요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 어쨌든 FI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5세, 6세, 7세에 지능이 낮고 발달장애가 심하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1, 2년 만에 끝내버린다? 그래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는 완전히 전천후 아이로 만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들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치료사들이 고작 한두 개의 단계를 배워가지고 그걸 만족시켜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아무리 요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비법들이 많이 와도 왜 원조로 그 음식 분야에 아주 소문난 집을 가서 먹어봤을 때와 내가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을 때의 그 맛이 다르냐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이죠. 재료는 거의 똑같이 오픈해줘도 맛이 달라요. 그 차이가 바로 0.001%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원조 맛집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비법을 공개해줘서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다. 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맛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짜 엑기스만의 그런 노하우 그런 손의 터치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할 수 있다. 저는 절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치료사들이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엄마들이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 아이를 망치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설픈 치료사들이 상당히 자신들의 일반적인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그 검증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외국에 나가서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정말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건네는 그런 조언들,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나오는 아이디어들, 제가, 정말 이거는, 내가 10년, 20년 더 해야지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르긴 빨라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습득해 가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자꾸 욕심을 가지고요, 지나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지능인데 이거 2년만 하면 90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엄마들이 마치 내가 70점대의 수학 점수는 있으니까 동네에서 좀 아주 똑똑한 수학 선생님이 있는 원장 수학학원에 가서 우리 애가 90점 맞았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 수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문제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아이가 70인데 이 아이가 살아온 세월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라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데려다 놓고 자, 이 아이가 70이잖아요. 그럼 90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안 돼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센터들 강남에 있는데 어디를 가서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정말 지능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인지치료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런 센터에서 일할 리가 없어요. 그냥 혼자 차려서 해도요 가능해요. 왜냐? 너무 어렵고요, 복잡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찾아내고 관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음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치료사들이, 인지치료사들이 FI를 배워서 한다? 저는 그 인지치료사들의 인지구조 자체가 지능 향상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인지치료사들이 아마 FI 도구지를 딱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쓸데없이 뭘 조잡하게 만들어서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데서 오는 편리함, 엄마들에게 뭔가 괜찮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생색내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도구지를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벽들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답만 찾아간다고 좋아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어느 순간 안 할래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뭔가 자꾸 자기는 벽을 부딪히는데 선생님이 내가 벽에 헤딩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다 반응은 좋아져요. OD 할 때는 그래요. 근데 OS 들어가면 뭔가 애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찡그려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OD로 몇 달은 가봐요. 근데 OS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인지치료사들, 학습치료사들이 공간 능력이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 그냥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길찾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의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치료사들은 더 뛰어난 공간 인식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배우느냐?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러이러한 공간 인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10%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70대 중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 나아진다. 그럼 80대로 올라가는 거죠. 어머님은 그래도 낫겠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서 그 다음엔 또 당연히 또 10이 올라가고 또 10이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산의 정상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공기는 희박해지고 산은 가파라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요, 계단을 몇십 개, 몇백 개를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제 불지 모르는 바람에 견뎌서 내가 몸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느냐가
정상에 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입구에서부터 막 뛰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엄마와 치료사들의 착각인 거죠. 더군다나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온 세월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게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인지치료나 학습치료에서는 그냥 흔해 빠지고 아이들이 그냥 별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하지만 FI는 단계별로 상당히 레벨이 상당히 점점점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치료사들이 FI를 처음 시작할 때 갖는 욕심, 빨리 이거에 몇 개월하고 몇 개월에서 올라가고 뭐하고 그거는 그냥 로또 사는 기분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로또를 사서 일주일 행복하고 일주일 괴롭고 이러지 말고 저는 좀 더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치료사들이 고민하는 건요,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엉켜있는 매듭이 있다. 이걸 못 풀겠다. 근데 그 매듭이 존재하는 것은 그냥 안개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몰라.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꼬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몇 번을 풀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풀리면 너무 좋아하죠. 왜냐? 그게 풀리는 순간 아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엉킨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뭔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집요함, 그런 데서 그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아이가 보여주는 다방면에서의 변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0.001%에 해당하는 이 중재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엄마들은 왜 당장 안 보여주냐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매듭이 엉켜져 있는지도 아이도 모르고 표현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과 평가를 받고 낙인이 찍혔어요. 정말 쉽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내세울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몇 퍼센트 올려보자, 몇 퍼센트 올려보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FI는 상당히 괴로운 프로그램이다. 왜냐? 정말 아이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10%, 20%, 30%는 단순히 그냥 꿈의 숫자고 엄마가 그냥 한순간 가져보는 그냥 막연한 환상에 불과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치료사인데 정말 중재자가 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이 겉으로 드러내는 보여주려고 하는데 욕심을 갖지 말고 이 아이가 겪는 인지적인 구조에서 자꾸 매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연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중재를 해야 될까,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정말로 중재를 통해서 거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좀 묵묵히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묵묵히 해나가세요. 어떤 엄마들이 와서 막 이거 왜 안 돼요 하고 뭐 그만하고 나갈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엄마가 선택한 길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을 아이들하고 해오고 부모님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이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 한 항상 아이에게 최상의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과의 약속이죠. 그걸 꼭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FI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점점점 인지치료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독보적이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록 내가 일하는 치료센터의 환경이 열악하고 엄마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건 당장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뀌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뀌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FI만큼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FI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FI를 진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치료사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과연 치료사들 중에 어느 정도 올해 제 동영상을 보거나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읽었다면 조금의 마인드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치료사들을 찾아간다면 정말 로또보다 더 나은 행운이죠. 왜냐, 아이가 머리를 써서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로또 맞은 기분만큼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재는 어쨌든 시작부터 아주 작은 차이를 계속 만들어 가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모여서 엄청난 차이와 격차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점을 올리고 지능 얼마를 올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지 구조에서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들, 문제의 원인들을, 근본 원인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당신은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구지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인지치료사에 불과하다. 그거는 아이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마인드를 가져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재는 사소한 차이를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그 격차는 치료로는 절대 올라설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을 좀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중재를 아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이고요. 자, 감사합니다.